골목 저 끝에서 쇳소리가 들려옵니다. 땅땅땅. 규칙적이면서도 단단한 그 소리는 요즘 세상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냄비 하나 구멍 났다고 버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양은 냄비는 단순한 살림살이가 아니라 밥이었고 국이었고 가족의 끼니 그 자체였습니다. 구멍난 냄비를 고쳐 쓰지 못하면 그날 저녁 식탁은 텅 비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골목 어귀에 앉아 망치를 두드리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양은 냄비 기술자. 화려하지 않은 이름이고 기록되지 않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 골목길을 양은 냄비 수리함을 등에 지고 걷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씨.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많은 이들의 삶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 골목에서 김씨는 눈을 뜹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이지만 그에게는 익숙한 시간입니다. 11월 중순 첫서리가 내린 아침입니다. 이불 밖은 차갑고 옆에서는 아내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코를 골고 있습니다. 김씨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며 소리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 거기에 그의 연장이 들어있습니다. 크기가 다른 망치 3개, 끝이 뭉툭한 것과 날카로운 정 2개, 줄과 사포, 작은 인두기와 납과 납땜용 인두, 그리고 알루미늄 조각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엽니다. 뚜껑이 삐걱거리자 아내가 뒤척이고 김씨는 잠시 멈춥니다. 다행히 아내는 다시 잠이 듭니다. 연장을 보자기에 싸서 작은 나무 괴짝에 넣습니다. 그 괴짝은 그의 작업대이기도 합니다. 무게는 꽤 나가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부엌으로 가니 냉기가 발목을 감쌉니다. 아궁이 옆 냄비에는 어젯밤 끓인 숭늉이 담겨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김씨는 사발에 따라 한 모금 마십니다. 식은 밥이 있습니다. 어젯밤 남은 보리밥을 사발에 담고 숭늉을 부어 빠르게 먹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곁들이지만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를 채워야 합니다. 하루 종일 걷고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누더기에 가깝지만 그에게는 가장 편한 옷이고 안쪽이 깊은 주머니 2개에는 작은 부품이나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목도리를 두릅니다. 문을 열 때 아내가 눈을 뜨며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습니다. 골목은 고요합니다. 가로등은 없고 달빛만이 길을 비춥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하얗고 무거운 연탄 연기가 목을 따갑게 만들지만 김씨는 그 연기 속을 걸어갑니다. 등에 수리함을 지고 천천히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지늘기 얼어붙어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은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기 쉽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걸어 큰 길로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도시락 보따리를 든 공장 가는 여공들이 벌써 몇 명 서 있습니다. 김씨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는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버스가 가지 않는 곳, 골목 안쪽과 시장 뒷길, 판잣집 골목입니다. 그곳에 그의 손님이 있습니다. 2시간을 걸어 김씨는 첫 골목에 도착합니다. 종로구 창신동 뒷골목,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2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비좁은 곳입니다. 김씨는 골목 어귀에 괴짝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을 꺼냅니다. 땡그랑 땡그랑. 그는 종을 흔들며 낮지만 멀리까지 가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양은 냄비 떼워요, 소 떼워요. 반복해서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외치면 문이 열립니다. 한 집, 2집, 손에 구멍난 냄비, 밑이 다른 냄비, 손잡이가 빠진 냄비를 든 아주머니들이 나옵니다. 모두 김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손에 양은 냄비를 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입니다. 아저씨, 이것 좀 봐주세요. 냄비 밑바닥에는 동전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김씨는 냄비를 받아들고 무게를 느껴보며 두께를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구멍 주변을 눌러본 뒤 짧게 말합니다. 고칠 수 있어요. 얼마예요? 50원.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입니다. 50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라면 한 봉지가 15원, 쌀 한 되가 100원이었으니
50원이면 쌀 반 되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새 냄비를 사려면 300원이 넘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주세요. 김 씨는 괴짝을 열고 안에 들어있는 연장과 작은 화로를 꺼냅니다. 화로에 숯을 피우고 부채질을 하면 연기가 피어오르며 숯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인두를 숯불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동안 냄비 구멍 주변을 사포로 문질러 녹과 기름때를 깨끗하게 벗겨냅니다. 납땜이 잘 붙으려면 표면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두가 달궈지자 김 씨는 인두 끝에 납을 묻힙니다. 지글지글 쇠타는 냄새, 납 녹는 냄새가 납니다. 그는 인두를 구멍 위에 대고 천천히 움직이며 납이 녹으면서 구멍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메웁니다. 너무 빨리 하면 구멍 주변이 뚫리고 너무 느리면 납이 고르게 붙지 않습니다. 김 씨는 정확합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은 오직 냄비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10분이 지나 작업이 끝나자 그는 냄비를 바닥에 놓고 망치로 가볍게 두드립니다. 땅땅 납땜 부위가 단단해지고 표면을 줄로 매끄럽게 다듬은 뒤 물을 부어 테스트합니다. 물이 새지 않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냄비를 받아들고 손으로 만져봅니다. 구멍이 있던 자리가 평평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50원짜리 동전을 꺼내 건네고 김 씨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아주머니는 돌아가고 김 씨는 다음 손님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손님은 허리가 굽은 할머니입니다.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큰 솥이 들려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손잡이가 빠졌네요. 할머니는 솥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김 씨는 솥을 살핍니다. 손잡이가 양쪽 다 빠져 있고 리벳이 부러졌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얼마예요? 70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비싸네요라고 말하지만 김 씨가 손잡이를 새로 달아야 해서요라고 설명하자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해주세요. 이거 없으면 밥을 못해요. 김 씨는 정과 망치로 부러진 리벳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제거하고 괴짝 안에 미리 준비해둔 알루미늄 손잡이 중 크기를 맞춰본 뒤 적당한 것을 고릅니다. 송곳으로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고 리벳을 끼운 뒤 망치로 고정합니다. 땅땅땅. 규칙적인 소리와 함께 리벳이 단단히 박힙니다. 양쪽 손잡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다 됐습니다. 할머니는 솥을 들어 흔들어 봅니다.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했네요. 고맙습니다. 70원을 건네고 할머니는 무거운 솥을 들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사라집니다. 손님은 계속 옵니다. 구멍난 냄비, 찌그러진 주전자, 밑이 다른 프라이팬을 든 손님들이 모두 김 씨를 찾아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하며 손은 연장을 놓지 않습니다. 11월이지만 땀이 이마에 맺힙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아주머니들이고 말이 많지 않습니다. 물건을 맡기고 가격을 묻고 돈을 내고 가져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는 말을 붙입니다. 아저씨, 요즘 일 잘 돼요? 그럭저럭요. 힘들겠어요. 요즘 새 냄비가 싸진다던데. 그래도 고쳐 쓰는 게 낫지요.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새 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짧은 대화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공감이 있고 김 씨는 그 공감 속에서 일합니다. 정오가 되어 김 씨는 작업을 멈춥니다. 손님이 잠시 끊긴 틈을 타 괴짝을 골목 한쪽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앉습니다. 아침부터 쭈그리고 앉아 일한 탓에 다리가 욱신거리고 허리도 아프지만 김 씨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내가 싸준 보자기에 쌓인 주먹밥을 꺼냅니다. 보리밥에 소금을 살짝 뿌린 주먹밥 2개입니다. 김치는 없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먹습니다. 씹을 때마다 보리알이 입안에서 터지지만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는 채웁니다. 그는 먹으면서 골목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딱지치기를 하며 노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김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아이와 8살인 작은아이가 지금쯤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큰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칭찬했고 중학교에 보내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중학교 학비는 한 학기에 2,000원, 김 씨의 하루 벌이는 많아야 300원입니다. 모아도 모자랍니다. 그는 한숨을 쉬다가 주먹밥을 다 먹고 15분 정도가 지나 김 씨는 다시 일어납니다. 휴식은 끝났습니다.
김 씨는 다시 종을 흔들며 여전히 힘이 있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양은 냄비 떼워요, 소 떼워요. 골목을 돌아다니다 낙원동 뒷골목으로 이동합니다. 집들이 더 낡고 판잣집이 대부분이며 함석으로 덮인 지붕은 바람이 불면 덜컹거립니다. 김 씨는 매주 한 번씩 오는 이 골목을 잘 알고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며 반갑게 맞아줍니다. 김 씨 왔네. 어서 와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오후 3시쯤 손에 냄비를 든 한 젊은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냄비 밑바닥이 심하게 닳아 거의 뚫릴 지경입니다. 김 씨는 냄비를 살핍니다. 밑바닥 전체를 보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건 좀 어렵네요. 고칠 수 없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1시간쯤요. 그리고 비용이 100원입니다. 100원이라는 말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밑바닥 전체에 알루미늄판을 대야 해서요. 아주머니는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100원은 큰 돈이지만 새 냄비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도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밥을 못해요. 김 씨는 먼저 밑바닥을 사포로 문질러 기름때와 녹을 깨끗이 제거하고 냄비 크기에 맞춰 알루미늄판을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 모양을 맞춥니다. 인두를 다시 닳고 밑바닥 전체에 납을 고르게 펴바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작업합니다. 알루미늄판을 밑바닥에 대고 망치로 두드려 납이 밀착되도록 합니다. 땅땅땅. 소리가 골목에 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지만 김 씨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냄비에만 집중합니다. 1시간이 지나 작업이 끝나자 그는 냄비를 들어봅니다. 무게가 조금 늘었지만 튼튼합니다. 물을 부어 테스트하니 새지 않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냄비를 받아들며 감탄합니다. 정말 새 것 같네요.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10원짜리 동전 10개를 꺼내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아주머니는 냄비를 소중히 안고 갑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5시, 김 씨는 마지막 골목을 돕니다. 손잡이 고정, 뚜껑 찌그러진 것 펴기, 작은 구멍 메우기 같은 작은 수리들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어두워지면 불빛이 없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낸 뒤 김 씨는 연장을 정리합니다. 망치, 정, 인두, 남은 납, 알루미늄 조각들을 모두 괴짝에 넣고 화로에 불을 끄고 재를 털어냅니다. 주머니를 확인하니 오늘 번 돈은 380원입니다. 평균보다 조금 많은 나쁘지 않은 벌이입니다. 김 씨는 괴짝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김 씨는 온 길을 되돌아갑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어지며 석양이 골목을 물들이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발이 아프고 어깨도 무겁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걷습니다. 길 양옆으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와 김치찌개, 된장국 끓는 냄새에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김 씨의 배가 고파지지만 집에 가면 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걷습니다. 2시간을 더 걸어 집에 도착하니 문틈으로 호롱불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김 씨는 문을 열며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고 고생했어요라는 아내의 말과 함께 아빠 하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무거운 몸이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내가 차린 상에는 보리밥, 된장국,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이 놓여 있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기에 김 씨에게는 충분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양은 냄비 기술자는 골목마다 시장 어귀마다 흔했습니다. 땅땅땅 망치 소리가 도시 곳곳에서 울렸고 당시 사람들에게 양은 냄비는 귀한 물건이어서 구멍이 나도 떼어쓰고 손잡이가 빠져도 다시 달아쓰고 밑바닥이 닳아도 보강해서 썼습니다. 하나의 냄비가 10년 때로는 20년을 갔습니다. 김 씨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그 시대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테인리스 냄비가 등장했고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제품을 샀고 고쳐 쓰는 대신 새로 사는 것이 더 싸졌습니다. 양은 냄비 기술자의 일거리가 줄어들었고 골목에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김 씨도 1987년쯤 결국 일을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거나 야간 경비원을 하며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양은 냄비 기술자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양은 냄비 기술자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박물관 진열장 안에 놓인 망치, 정과 인두 옆에는 60년대와 70년대 거리 기술자가 사용했던 도구라는 설명문만 붙어있을 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저 도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살린 냄비들은 분명 누군가의 저녁을 만들었고 그의 망치 소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편리함과 풍요 그리고 속도를. 하지만 고쳐 쓰는 마음과 물건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잃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골목 구석에서 망치를 두드리던 김 씨 같은 사람들은 단순히 냄비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50원으로 100원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고 한 가족의 저녁을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김 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배송기사, 야간 청소 노동자, 경비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멈춥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골목 끝 석양이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드는 가운데 김 씨는 괴짝을 등에 지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 석양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내일 아침 그는 다시 일어나 다시 괴짝을 지고 다시 골목을 걸으며 다시 망치를 두드릴 것입니다. 땅땅땅. 그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 살아낸 삶의 소리로, 누군가 견뎌낸 시간의 증거로,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의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